예, 저번 시간까지 우리가 8번을 풀었고 이제 9번, 10번, 11번만 남았는데 또 그 9번을 촬영하다가 제가 말을 이제 설명을 이게 중요해가지고 한 두 번, 세 번, 네 번을 설명하다 보니까 너무 또 그것 때문에 길어지는 것 같아서 다시 찍고 있어요. 뭐 그래서 뭐 미리 또 돼 있다고 해서 뭐 이상하고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 요 9번을 보시면 2014년도 수능 문제고 정답률은 90%짜리입니다. 정답률 90%. 정답률 90%란 얘기는 한 8등급 학생들 중에서도 맞추는 학생들이 있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공부하는 학생들 중에서 이런 문제만큼은 난 정말 맞추겠다라는 생각으로 하셔야 돼요. 숫자 1, 2, 3, 4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5개를 뽑는다라고 했는데 이게 좀 학생들이 그 처음 문제를 받아들일 때 또 평가원에서도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의도한 것 같아요. 1, 2, 3, 4라고 해가지고 걔네들을 더해서 자 1, 2, 3, 4를 더해서 5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착각을 하게끔 그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숫자 카드가 1, 2, 3, 4가 있는데 그것들 중에서 5개를 뽑을 거야 라는 얘기예요. 중복조합은 그걸 다 더해가지고 5를 만들어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5개를 뽑을 거야 라는 얘기예요. 지금 1, 2, 3, 4가 있는데 그 5개를 뽑을 거야. 그런데 4라는 카드가 1개 이하로 나오는 경우를 구하래라는 거예요. 1개 이하라는 얘기는 사실 1개거나 빵개거나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1개 이하라는 얘기는 빵개가 선택되거나 1개가 선택돼야 된다. 그 다음에 이거 의미가 뭐냐면 서로 다른 4가지 종류 중에서 우리 5개를 뽑을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서로 다른 4개를 더해서 5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서로 다른 4개에서 5개를 뽑을 거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이제 얘들을요 이게 지금 4 때문에 학생들이 헷갈려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1, 2, 3, 4를 그냥 A, B, C, D로 아예 바꿔버릴 거예요. 그럼 4가 의미하는 게 지금 D가 되겠죠. 그러면 4가 빵개일 때가 D가 0개일 때고 그러면 A, B, C가 그죠?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5라고 된 상황이 맞을 거고 왜냐면 D는 빵이니까. 그러면 3H5가 될 거고 그럼 7C2랑 똑같을 겁니다. 그 다음 D가 1개 되는 경우 즉 4가 1개 있는 경우 1개 이상 이하라고 했기 때문에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4가 됩니다. 왜냐면 D가 1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D가 1개니까 D가 1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또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되는 게 지금 D는 쉽게 말하면 4라는 카드랑 연관이 되는 거고 지금 여기서는 개수를 말합니다. 개수를. 그러니까 D가 1개이기 때문에 나머지 A랑 B랑 C에서 몇 개를 뽑아야 됩니까? 몇 개를 A랑 B와 C 카드들 중에서 몇 개를 뽑아야 됩니까? D가 1개 뽑혔기 때문에 이제 4개가 뽑혀야 되죠. 그러면 3H4가 되고 그럼 답이 15가 나와요. 그럼 15 더하기 21을 더하면 36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금 숫자로 나왔기 때문에 헷갈리는 건데 1, 2, 3, 4를 뭐 고구마 피자, 새우 피자, 불고기 피자, 그 다음에 또 뭐 할까요? 뭐 치즈 피자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눠서 지금 이제 그 치즈 피자를 1개 이하로 선택할 그러니까 그 피자들 중에서 5개를 선택할 건데 치즈 피자를 1개 이하로 선택할 경우의 수를 구하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숫자로 괜히 나왔기 때문에 복잡해지는 거라는 거죠. 그 다음 2006년도 수능인데 4점짜리 문제입니다. 4점짜리 문제고 이 당시 때 제 기억이 맞다라고 하면 이렇게 중복조합이 모두 다 치는 시험에 들어간 게 아니고 이과생들 중에서도 극소수의 학생들만 쳤던 시험입니다. 이게 이 당시는 이제 그 선택 과목이라고 해서 이과생들한테 뭐 심화미적분이랑 이산수학이랑 또 뭐 다른 거 하나가 더 있었는데 그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심한 미적분 선택한 이과 학생들이 90% 이상이었어요. 이과생들이 한 10만 명에서 15만 명이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중에서 90%가 그 심한 미적분을 선택하고, 지금으로 치면은 이제 그 이과에서 미적분 2죠. 그게 그렇고, 이제 나머지 한 10%인가 5%의 학생들이 선택했던 게 이산수학인데요. 그 중에서도 지금 이제 반 정도만 맞출 수 있었다, 이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그럼 쌤 진짜 어려운 거겠네요 라고 하면, 어려운 건 아니에요. 어려운 건 아니고 이때까지 풀었던 거랑 같은 그 상황적 맥락에서 가긴 가는 건데, 계산해야 되는 게, 여기 보면 지금 어떤 게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냐면, 아까 전에 여기서 1개 이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빵개랑 1개를 선택했었죠. 그죠? 이 경우는 지금 4개 이하라고 해가지고 빵개, 1개, 2개, 3개, 4개 총 5가지 경우를 계산을 해야 된다는 게 이제 그 유일한 이 문제에서 그 핵심 포인트라는 거죠. 이상일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죠? 이상일 때는 이미 너네 가지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하고 풀면 되는 거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봐봐요. 일단 4종류의 사탕 중에서 15개 선택한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는 그냥 생각했을 때 우리가 4H15가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선택을 하면 안 되죠, 이제. 왜냐면 종류가 다 다르다라고, 이제 이게 각 종류별로 조건들이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초코는 4개 이하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그냥 0개, 1개, 2개, 3개, 4개라는 경우의 수가 있고요. 선택되는 경우의 수가. 그 다음에 박하는 3개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선택이 될 건데, 얘를 그냥 이제 제가 이렇게 할게요. A라고 하고 B라고 하고 C라고 하고 D라고 한다고 하면, 원래는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가 15가 돼야 되는 게 맞는데, B가 3개 이상, 그 다음에 C가 몇 개 이상? 2개 이상, D가 1개 이상이래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만 생각해보면, 일단 몇 개는 너네가 다 가졌다고 생각하는 게 좋은 거야? 6개는 이미 분배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6개는 이미 분배가 된 상황이야. 이렇게 바뀐 상황이에요. 이제 6개 이미 분배가 됐어. 그러니까 16개에서 지금 6개는 이미 분배가 됐기 때문에 남은 애들 가지고만 계산을 하면 돼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되냐, 4개 이하라고 했기 때문에 A가 이제 계산해 주시면 돼요. 어떻게? A가 빵개일 때부터 시작해 볼게요. A는 빵개라고 하면 B', C', D' 이미 3개, 2개, 1개 이상 갖고 있는 애들이에요. 얘네들이 또 이제 서로 9개를 선택하면 돼요. 그죠? 그럼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뭐 계산하면 3H9가 되죠. 그럼 A가 1개였다 쳐요. 1개였다 치면은 이제 B', C', D' 얼마 되면 됩니까? 그죠? A가 1개를 이미 가져갔기 때문에 이제는 8개. 3H8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A가 2개였다 쳐요. 초코가. 그러면 B', C', D' 7이 되면 되고 3H7이고요. 그럼 A가 3개였다 쳐요. 그러면 B', C', D' 얼마 되면 됩니까? 6이 되면 됩니다. 그럼 3H6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A는 4개였다 쳐요. 4개 이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B', C', D' 5가 되면 되고요. 그럼 얘는 3H5가 되겠죠. 얘들 계산해서 다 더해주면 답입니다. 그냥. 물론 계산 과정이 조금은 복잡할 수가 있는데, 복잡한 건 아니죠. 사실 이 정도로 해서 4점짜리 맞출 수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4점짜리 문제 풀만 하죠. 이 정도의 노가다를 통해서라면. 왜냐면 이거 얼마예요? 11C 9가 되고요. 11C 2랑 같네요. 그죠? 얘는 10C 2랑 같고 얘는 9C 2랑 같고 뭐 그러네요. 그죠? 그렇죠. 쭉 풀면 계산이 끝나고 정답을 맞출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요거 2014년 수능 문제고, 이것도 4점짜리 문제입니다. 2014년 수능 문제고, 정답률은 73%. 야, 정답률이 73%짜리인 4점짜리 문제라 쉬운 4점이죠.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풀까요? 한번 봅시다. 자, 봐봐요. 흰 공 8개와 주황색 공 7개를요, 3명에게 남김없이 주려고 해요. 3명에게 남김없이. 그러니까 3명이 있다라 치면, 이게 이제 문제를 틀릴 수 있는 포인트가 있어요. 틀릴 수 있는 포인트가. 그냥 일반적인 것들을 계속 공부해왔던 학생들은 그 3명? 그러면 X란 애랑 Y란 애랑 Z란 애가 있고, 그 다음에 공이 15개네, 그게 기본이었네 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왜냐면 흰 공 8개, 주황색 공 7개로 이미 또, 그러니까 같은 그 개수가 아니고, 같은 종류의 공이 아니고, 구분이 안 되는 종류의 공이 아니고, 얘들도 구분이 되죠. 흰 공이랑 주황색 공으로 구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상황은, 이까지의 가장 기본적인 상황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장 기본적인 상황은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일단 8이라는 상황과, 또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7이라는 상황을 따로따로 나눠서 봐야 돼요. 오케이? 왜냐면 흰 공 8개를 그냥 어떻게 분배하든지 간에 그 방법이 있을 거고요. 주황색 공을 또 7개를 분배할 방법이 있을 거란 말이죠. 나누는 방법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주고 난 다음에 뭘 해주면 된다, 여기에? 이거 이럴 때 여기가 1회라고 곱하기를 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이거 이럴 때 요거 1회 라고 하면서 곱의 법칙을 써주면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서 각 학생이 흰 공과 주황 색깔 공을 각각 1개 이상을 가져야 된대요. 1개 이상을 가져야 된대요. 그렇다는 얘기는 X도 너 1개, Y도 너 1개, Z도 너 1개씩은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얘기예요. 흰 공을. 이 경우에는 주황색 공을 너 1개, 너 1개, 너 1개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이미 이제 3개씩, 흰 공 3개를 다 갖고 있다고 치는 거야, 얘들이. 그러면 이제 X 더하기, 이제 프라임으로 바꿔버릴게요. 다 가지고 있는 상태로 바뀌었으니까. Z가 5다. 이제 5개 남은 흰 공을요, 이렇게 3명이 나눠주면 돼요. 그러면 뭐, 이제 우리가 뭐 3H5라고 해도 되고요. 아니면 공이 지금 5개가 있는데, 3명에게 나눠줘야 되니까 구분할 수 있는 막대기 2개 필요하고, 그러면은 7팩토리알, 5팩토리알, 2팩토리알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계산해주면 얘가 몇 개가 나옵니까? 6, 7, 42에 21이 나오죠. 그죠? 21이 나오게 돼요. 이거는. 요 계산은 21이 나오게 됩니다. 요 계산은. 그리고 요 계산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것도 이제 X 프라임 1개씩 다 나눠 가졌어요. 그럼 4가 되죠. 그죠? 1개씩 나눠 가졌으니까 3개가 빠졌잖아요. 그러면 얘는 뭐 3H4를 해도 되고, 아니면 4개가 있어요. 그런데 얘를 3개 구분할 거예요. 막대기 2개만 있으면 되죠. 그러면 얘는 6팩토리알, 4팩토리알, 2팩토리알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계산해주면 5, 6, 30에 15가 되죠. 이거 2개 곱해주면 답이 얼마로 나오냐면 315로 나와요. 315로 나와요. 그러면 이제 계산이 끝난다라는 거죠, 문제가. 이게 15로 해서 계산해도 안 되고요. 이렇게 이제 계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렇게 바뀌어가는 과정에서는 어떻게 바뀔 수가 있냐면, 이미 1개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이 조건을 한번 제가 나눠서 볼게요. 한 번 더. X가 일단 무조건 1개 이상이 돼야 돼 라는 조건이기 때문에 X-1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근데 이거를 그냥 우리가 대문자 X'으로 바꿔준다라고 하면, 대문자 X'을 바꿔준다고 하면 원래 가지고 있던 애들 중에서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X-1 더하기 Y-1 더하기 Z-1이 되는 거죠. 그게 5라는 얘기인데, 이게 좀 더 얼마씩 빠졌어요? 마이너스씩, 그러니까 3씩 빠졌죠, 지금 전부 다. 그러니까 30 빠졌으니까 이제 얘가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야? 이게 8이었죠, 8. 큰일 날 뻔했네요, 그죠? 원래 8이었던 상태에서 이쪽에 3이 빠졌으니까 여기도 3이 빠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5가 된다는 얘기죠. 이게 우리가 어떻게 보기로 했냐면 x 프라임, 얘를 y 프라임, 얘를 z 프라임으로 보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중복조합에 대한 문제들을 이제 정말 어렵게 우리가 규칙을 찾아내야 되고 그런 문제들은 안 했어요. 왜냐면 그런 문제들 같은 경우는 어차피 간에 그 찾아내는 능력이 필요한 거고 그런 거는 본인 스스로가 공부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풀어드렸던 문제들은 대표적인 유형들이고 수능에도 자주 나왔던 그런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공통적인 내용이라는 거죠. 아주 특별한 경우 없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문제 풀 때 얘가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서로 다른 N기 종류 중에서 R개를 뽑는다라고 하는 게 NHR이다라는 걸 계속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문제를 푸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런 조건들이 나왔어요. 뭐 한 개 이상, 뭐 한 개 이상, 뭐 몇 개 이하. 그러니까 부등식으로 따졌을 때 부등식이 나오면 또 어떻게 돼야 되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 보시고 문제 푸시고 경험해 보시면 돼요. 중복조합은 문제가 다른 부분에 비해서 문제 개수가 작습니다. 그리고 난이도가 엄청 어렵게 나오는 경우는 잘 없어요. 왜냐면 굳이 중복조합에서 어렵게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미적분에서 어렵게 내면 되잖아요. 아니면 다른 순열조합에서 어렵게 내면 되고. 중복조합은 어렵게 내면 정말 어렵게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를 조금 감안해서 아마 출제를 하실 겁니다. 물론 장담은 못하지만요. 그래서 지금 요 내용들이 나왔고 이제 앞으로 배워야 될 게 뭐 분할 분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또 이제 제가 그냥 교과서 정도 수준의 문제들만 풀어드릴 거예요. 왜냐면 그거는 그냥 그대로 적용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중복조합이 그 이론적인 부분과 어떤 교과서에는 엄청 부실하게 설명이 돼 있고 뭐 문제가 또 막상 말로 제가 이렇게 풀어드리면 이해가 되는데 답지만 보고는 또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게 중복조합이라서 이렇게 기출문제 한 10개 넘는 정도를 풀어드렸고요. 뭐 이게 익숙해진다라고 하면 이제 중복조합에 대한 문제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엄청 어렵게 내가 그 규칙을 찾아내야 되는 그런 거 빼고는 아마 다 정답을 선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